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84기 C팀이 강서구 지역 브리핑에 참여를 했고요. 이제 저희 강서구는 일반적으로 이제 목차인데요. 일반 사항과 위치, 그다음에 지역 구조, 인구, 교육열, 여러 가지 그 주택 매매 지수, 도시 2030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목차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강서구의 이제 일반 사항으로 보면 서울 면적의 이제 6.8% 정도로 그 인구 비율은 여기 58만 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인구 수는 그 조사 기관마다 다 틀립니다. 구청이랑 또 여러 기관마다 틀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약 58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는 이제 그 서울 시내 최서남부로 위치해 있고요. 그 서쪽으로는 김포시,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이제 부천시와 양천구에 인접해 있고 북으로는 한강에 접해 있습니다. 13개의 법정동과 20개의 행정동으로 나뉘어 있고요. 그 가장 중요한 그 교통 노선으로는 5호선과 9호선, 공항철도와 김포도시철도 그 골드선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의 위치를 보시면 서울에서 가장 왼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 소 모양을 보시면 저희 구 모양은 어떤 그 손 모양을 악수하는 듯한 청하는 듯한 모양이라서 그 주변 여러 그 지자체와 이제 화합하는 이미지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그 강서구의 동별은 그 행정동과 법정동으로 나뉘어 있는데 법정동 자체와 행정동 자체가 틀린 이유는 뭐 법정동은 예전부터 법적으로 이렇게 동이 지정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행정동으로 나뉘어서 뭐 인구수 비율, 뭐 주민센터나 여러 가지 부분을 나뉘기 위해서 행정동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약간 틀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의 이제 지리적 특성을 보면 그 서울 시내 이제 최서부 쪽에 위치해 있어서 마포구와 고양시, 영등포구, 양천구, 인천, 부천, 김포시에 접해 있습니다. 그 현재 이제 그 지금 현재는 양천구가 예전에 분리되어 나갔다 하더라도 서초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넓은 구입니다. 인구 수도 두 번째로 많고요. 또 이제 그 개화산 쪽으로 넘어가면 그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제 공간이랑 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김포공항에 접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실제 생활 면적보다는 그 공항 면적이 차지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뭐 크기에 비해서 인구수 비율로 보면 그렇게 인구가 많다고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저희의 강서구의 이제 인구 현황을 보시면 그 1위가 송파구로 66만 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저희 강서구는 58만 명 정도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연령별 인구 증감률을 보면 그 10대부터 50대까지는 오히려 인구수가 줄었고요. 연수로 보시면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오히려 인구수 약간 감소를 나타내고 있고 오히려 60대와 70대, 80대는 이 빨간 선으로 해서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 국민의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늘고 있고요. 이제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이제 인구수가 앞으로는 더욱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그 동별 인구 현황을 보면 그 화곡동이 가장 많은 저희 강서구에서 많은 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적은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김포공항 있는 쪽에 개화동이랑 이제 공항동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마곡동이 신설돼서 그 기업체와 이제 그 마곡 엠밸리 아파트 주변이 많이 주거 환경이 많이 올라가면서 인구수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저희 강서구에 이제 전입하신 분과 전출하신 부분을 보면 저희 강서구에 있다가 이제 외부 지역으로 나간 가장 많은 인구수 1위가 김포시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김포시가 저희 옆에 강서구 옆에 붙어 있어서 개발도 많이 하고 주택 부분으로 많이 이제 입주를 많이 하는 모양새라 강서구에서 김포시로 많이 이전을 해갔고요. 오히려 양천구에서 저희 강서구로 유입한 인구가 그 여러 구 중에서 제일 많은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의 이제 문화와 이제 자연 환경을 보면
저희는 이제 강변을 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허준 박물관과 또 식물원 등 그리고 겸재, 정선, 미술관 등 이쪽에는 이제 그 허준 박물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여러 행사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쉬고 있지만 앞으로도 요 그 강변길로 해서 그 허준 축제가 매년 앞으로는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뭐 양천 고성지, 그 다음에 이제 양천 향교, 유일하게 아직 남아있는 서울 시내 향교입니다. 호가바위라는 곳이 있고요. 겸재 정선 미술관으로 이제 가보시면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이제 행사 부분에 많이 막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이제 서울 식물원이 재작년에 이제 준공을 해서 지금도 이제 관람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호수공원도 같이 만들어져 있고요. 뭐 둘레길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강서구는 볼거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강서구의 이제 교통과 호재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2호선과 5호선, 9호선, 그 다음에 김포 골든호선, 공항철도 노선이 있습니다. 그 김포공항에서 강남까지 급행 9호선을 탈 경우에는 35분이면 신논현까지 도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항철도로 김포공항에서 서울역까지는 22분 정도 걸리는 최단 노선으로 고속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 중에 있는 강북횡단선과 원정소사선, 앞으로 한 7년에서 8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단 기간 단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창동 옆에 상암동과 통하는 월드컵 대교가 올해 8월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강서구는 그 주변의 교통과 사통팔달의 위치적인 부분도 많은 그 주변의 입지 여건에서 좋게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올해 8월에 개통한 월드컵 대교가 그림으로써 2km 정도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강서구의 일자리 호재로 본다면 우선적으로 가장 크게 마곡 110만 평의 마곡 부지에 그 엠벨리 아파트와 여러 연구단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그 유일하게 강서구에서 이제 대학병원이 또 이번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2대 서울병원이 입주하게 돼서 구에서는 어떤 김포공항과 그 다음에 여러 연구단지와 병원과 그 다음에 의료 특구로서의 어떤 기능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힘든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마곡입니다. 뭐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진 이제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우장산과 이제 발산역 쪽이 많은 그 여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많고 이제 외대와 예술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염창동이 3번째 정도로 이제 교육열 부분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중학교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순위를 나타내는 건데요. 물론 이거는 그 저희가 이제 학교 알림이에서 자료를 뽑은 거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 하더라도 근거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내발산동에 있는 명적 여자 중학교가 그 중학교 순위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로는 염창동에 있는 염창중학교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순위로는 역시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 명덕 고등학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덕 고등학교, 명덕 외고, 명덕 중학교, 명덕 여자 중학교 이렇게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 위치도 이 명덕의 그 외대 위주로 그 발산역과 우장산역 사이 여기에 가장 많은 학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70여 개 정도의 학원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곡동 쪽으로 40개 정도, 염창동 쪽으로 14개 정도의 이제 학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마곡 쪽으로도 지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원들이 이제 들어설 예정인데요. 아직 자료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관심이 갈 대학 진학 순위는 역시 1등은 명덕 외고가 4년제 대학 진학률이 99%를 넘는 수준으로 있어서 그 부모님들 특히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명덕 외고입니다.
강서구의 이제 상권을 간편하게 나타냈는데요. 지금 솔직히 작년부터 어떤 뭐 사업적인 부분이나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의 개별 사업장이 잘 되는 곳은 없습니다. 없는데 2020년도에 저희 강서구도 이제 주의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5년 이내에 그 점포가 이제 사라지는 게 거의 60%를 넘어서고 있고 5년 동안 남아있는 점포 수는 평균적으로 40%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 등록 현황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1위는 이제 화곡 1동 그 까치산역 쪽에 있는 곳이 가장 많게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염창동 같은 경우는 91개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개업 등록 현황을 보시면 1위가 이제 250개로 가양 1동이 제일 많은 중개업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창동이 3위로 91개의 중개업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개업소 대비 뭐 많은 인구수나 주택수에 대해서 그 매매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강서구의 전체적인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이 지수를 보시면 이 파란색이 매매지수고 빨간색이 전세지수입니다. 이 전세지수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어떤 그 높낮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전세 지수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평균적으로 오른 상향을 보였었고 오히려 매매 지수는 좀 낮았었습니다. 낮아서 이때 2015년이랑 2016년에 강서구의 그 갭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매 지수를 보시면 매매 지수도 전세와 매매가 굉장히 지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서로 따라가는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년 기준으로 그 등락이 나기 때문에 매매의 어떤 호재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 전세는 바로 반영이 되지 않고 뭐 최소한 1년에서 뭐 2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갭 차이는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강서구에 이제 앞으로 2030년 2030 도시군 기본 계획을 보시면 뭐 우리 강서구 쪽에서 이제 마곡을 중심으로 이제 창조 비즈니스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와 여의도를 잇는 그 글로벌 비즈니스로 좀 그림은 복잡하게 되는데 여러 여건적으로 이제 권역 발전 구상을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1번부터 보시면 서울의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서남권 중심지 전략적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공간 구조 구상은 우선 그 우리 강서구에서는 마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글로벌 경제는 영등포 여의도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권역별 전략 산업 육성과 이제 선정과 육성. 그 산업단지로는 저희 강서구에서는 이제 마곡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생 활성화가 있는 거고요. 그 생태 산업 그 우리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보셨지만 그 저희 이제 생태공원과 이제 식물원 그다음에 호수공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특성에 대한 이제 맞춤형 관리는 그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지의 특성 관리를 하는 거고요. 사회적으로 지금 낙후되고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을 주거 환경 개선을 하고 전철역을 기준으로 이제 개발과 재개발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의 이제 교통소통 기능 회복. 간선도로는 아무래도 이제 서부 간선도로 부분이 지금 지화가 돼가고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 공원 녹지 그린 네트워크 및 인프라 확보. 이제 공원 녹지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그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도시 안전 인프라 개선을 통한 생활 안정성 향상을 강서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산의 이제 발굴 보존 활용은 저희 이제 그 강서구에 나타냈듯이 뭐 허준 박물관이라든가 어떤 양천 향교와 이제 지역을 그 내세울 수 있는 표준화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슈와 그다음에 그 주민들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와 교육 쪽에서는 그 맞춤형 생활 기반으로 인프라를 확대를 해서 인재 육성 및 안심 교육 기반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으로 이제 강서구 염창동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좀 더 했습니다. 그 염창동의 어떤 기본적인 계획과 교통, 학군, 그리고 염창동의 구체적인 그 아파트 단지 몇 개를 추려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염창동은 그 강서구 내에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생활 서비스 시설을 보시면 전체적인 표에서 공급 불균형 분석을 했을 때 공원 부분이 타 구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나타나고 있고요. 주차장도 20년에서 30년 된 주거 환경이 많다 보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차장 공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서관 시설도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노인 인구가 이제 많이 늘어난 형태에서 복지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 염창동은 특히나 그 초등학교가 3개, 중학교가 2개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많은데 그 시설은 좀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오히려 이제 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히 이제 충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부분도 좀 부족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공원이나 주차장,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을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염창동의 일반적인 사항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전 이제 서해안에서 뭐 마푸나루까지 운반하다가 유실될 것을 대비해서 소금 창고를 중간에 이제 지은 데서 유래한 것이 염창동이라고 합니다. 그 한강 종합 개발 산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염창산이나 증미산, 염창공원 등 이제 산내운과 강과 연관돼 있는 강램을 맡아볼 수 있는 염창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염창동은 실제적으로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보다 민간 브랜드와 우리들이 편하게 얘기하는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파트 비율은 70%입니다. 나머지는 오피스텔과 주택과 그다음에 이제 상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염창동은 급행 9호선이 정차하는 곳으로서 그 신논현까지 25분 정도의 거리밖에 안 걸리고요. 그다음에 공항까지 갈 수 있는 공항버스 노선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전체적인 염창동 모양이고요. 이쪽 녹지 있는 쪽이 그 염창 근린공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강변 쪽으로 연결된 이 아파트 노선은 그 강변 뷰로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시에 뭐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염창동에 있는 주민센터 위치와 저희 염창동에 있는 그 생활문화센터가 있습니다. 학습장인데요. 뭐 이쪽에서 여러 가지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그 어르신이나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교육도 이 염창역 있는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염창동의 인구 증가를 비유를 하게 되면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보다도 그래프상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20년 1월부터는 약간 외부적으로 많이 인구가 좀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구 비율로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가구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구 수보다는 인구 비율이 지금 여기 그래프에는 거의 이제 4만 명 가까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약 3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창동의 인구 증가 비율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뭐 어린이부터 전체적으로 50대까지는 감소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60대부터 80대까지는 약간의 증감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염창동의 교통은 지하철로서는 이제 9호선과 버스로서는 사통팔달로 부천, 인천, 영등포, 서울역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버스가 많이 있고요. 접근 용이성은 이번에 8월에 개통하는 이제 올림픽대교가 이제 상암동과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공항버스도 이제 심야버스와 주간버스로 인해서 6대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공항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염창동에도 많이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염창동 학군으로는 이제 염창중학교 부분이 많이 나열돼 있고요. 과학고 이런 곳으로 많이 넘어가고 공부열이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저희 염창동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길 건너에는 양천구 목동과 인접해 있어서 그 부모님들이 그 목동 쪽으로 어떤 학군적인 부분에서
교육열이 많으신 분은 그쪽으로 학원 차들도 오고 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창동의 10년간 이제 매매 거래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그 149, 137, 133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평균 거래량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지속적으로 지금 거래량은 평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염창동은 아직도 타 지역이나 근처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간 아파트 매매 현황은 뭐 저희가 작년 2020년, 2019년부터 여러 뭐 이슈나 이유로 인해서 급격하게 가격 상승이 많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염창동도 그로 인해서 그 매매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편입니다. 특히 6월과 7월에는 높은 그래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염창동에서 그 대장 아파트 겸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염창역 바로 앞에 있는 염창 1차 하나 꿈의 그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변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염창 이편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 3군데는 거의 비슷한 여건과 조건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염창 이편한 세상은 준공한 지 2년이 안 된 신축 아파트라서 큰 가격의 이슈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호가는 15억을 가고 있지만 현재 실제 거래된 가격은 13억 8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비교를 하게 되면요, 이 3개의 그룹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은색은 이제 강변 힐스테이트고 파란색이 염창 하나 꿈의 그린, 그리고 염창 이편한 세상입니다. 염창 이편한 세상은 준공된 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급상승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요. 하나 꿈의 그린 1차는 그 지속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도 역시나 염창 이편한 세상은 2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2년 전의 그 가격과 현재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고가 순위라는 거는 그 현재 실제 거래된 가액을 기준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13억 8천만 원이 이편한 세상에 33평 기준으로 최고가를 하고 있고요. 2차가 염창 꿈의 그린이 되겠습니다. 염창 이편한 세상과 이 목동의 롯데캐슬 마에스트로를 비교한 이유는 염창 이편한 세상이 2년이 안 된 신축이고 롯데캐슬 마에스트로도 3년이 안 된 신축입니다. 두 군데의 비교를 했을 때 위치적인 부분과 여건이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 아무래도 입지 여건에서 좀 더 유리한 염창 이편한 세상이 롯데캐슬 마에스트로보다는 조금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염창동은 누가 거주했을까, 누가 살까요? 어떤 환경적인 부분과 수준 부분을 또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염창동 쪽과 그 가양동 쪽은 그 주변에 방송국들이 많아서 방송국 아나운서와 작가, PD 등이 많이 살고 있고요. 뭐 잭스키스 멤버인 뭐 김재덕과 뭐 이상민 씨, 신봉선도 염창동에 살고, 그 염창동 출신 연예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염창동 이편한 세상을 아파트를 사야 되는 이유라고 표시를 한 이유는 제가 염창 이편한 세상에서 뭐 부동산을 운영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염창도 이편한 세상을 사야 하는 이유. 2019년 3월에 입주한 강서구의 최신 신축 단지 아파트고요. 편리한 생활시설, 어린이집이 체육시설, 그 다음에 최신식 주차시설과 내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이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차량이 다닐 수 없습니다. 전세대 확장형으로 타 아파트 비해서는 넓은 전용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경우도 그 외부로 노출하지 않고 아파트 안쪽에 별도의 시설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기준으로 남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일정권과 조망, 채광이 좋습니다. 그리고 등촌역과 염창역 중간에 있는 아파트로서 염창역에 있는 9호선 급행과 추후 7년 뒤 완공할 강북 횡단선 등촌역의 더블 역세권으로서 앞으로의 그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그
자료 도움과 지식, 그 지역 브리핑에 이제 도움을 주신 우리 김인선 대표님, 윤정숙 대표님, 김효순 대표님, 한주미 대표님을 나타난 사진을 마지막으로 지역 브리핑을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하게 준비하느냐고 많은 실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